네, 2022년 7월 21일 이정훈입니다. 고민정, 추미애 이런 사람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추미애의 조롱 앞에 선 윤석열. 네, 제가 몇 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퍼펙트 스톰을 맞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예고된 퍼펙트 스톰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꺾을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모습을 실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가 오는 비가 오는 와중에 1인 시위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민정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상당히 미인이죠. 그런 여성 국회의원이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흥미가 쏠리죠. 언론은 주목합니다. 이 페이스북에다가 고 의원은 잇따른 사적 채용과 지인 찬스 논란 등으로 정부 인사 기준과 검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이냐? 청년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가? 또 일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힘당의 박민영 대변인이 사적 채용의 원조는 고민정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공정보도를 귀에 못이 박도록 듣는 기자들이 서로 대칭을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한 말은 기사 양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던진 공격에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쏟습니다. 추다르크 추미애도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냐? 역시 페이스북에다가 이분은 저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우 해양조선 하청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원도쿠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추미애 장관인가? 지금 국회의원인가 좀 헷갈리네.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은 노동자 박해와 노동자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불법 파업만 지적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저는 지금 대우조선 하청업체가 정거 시위하는 거는 웩도도 본말 전도라고 그랬는데 추미애 씨는 불법 파업만 지적하는 거는 본말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불법 파업을 지적하는 게 본말 전도면은 이건 뭡니까? 진짜 추미애가 같은 사람이 정말도 본말이 전도된 사람이죠. 1m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22년차 조선소 용접검 유채한 씨, 이분은 그 하청업체 노조의 부위원장인데 지금 원독관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스스로 이렇게 쇠창살 같은 걸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감옥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안에 신나를 갖고 들어갔다 그러죠. 그럼 거기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구하기도 용접하고 들어갔으면 부시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유채한 씨는 노동박해의 현실을 처절하게 고발하는 이 시대의 상징이다. 유채한 씨가 누굽니까? 옛날 청계천 노조 피복 노조 했던 전 누굽니까? 그렇다는 거에 비교를 하네요. 글쎄. 불법 사내 하청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과 손실을 전가시켜온 자본 권력의 횡포에 대한 항거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적자가 쌓인 건 문재인 정권 때 무지하게 쌓였습니다. 하도 안 돼갖고 현대 중공업하고 합치게 하는 사실은 되지도 않는 노력을 했었죠. 차라리 그때 대우조선 해양을 파산시켰어야 되죠. 근데 지들은 그 부담스러운 거 피해서 현대한테 떠넘기려고 했고 삼성은 절대로 받지 않죠. 근데 결론적으로 현대도 마지못해 끌려갔는데 유럽에서 이거 안 돼! 독과점이야 하니까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이 새로운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권력의 횡포에 대한 항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추미애. 그리고 참 이 말을 하네요.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선행 책임을 져야 한다. 사태를 풀 수 있게 실마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들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글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몇몇 부분을 제하면 다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낸 세금을 여기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니 물론 갖다 줄 수 있어요. 저도 뭐 어떨 때 과태료 내고 뭐 낼 때 에이 그래 대한민국의 애국한자하고 내긴 내는데 좀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추미애 의원 이런 얘기 하려면 당신도 좀 세금 좀 내보지.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좀 도네이션 좀 해보지. 참 이럴 때는 국가의 책임 던지고 자기는 쏙 빠집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갑질이고 불공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청업체 임금부터 상감했는데 그 원청기업 대주주의 산업은행은 뭐 하느냐? 따라서 정부는 갑질 근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참 보기 나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선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량을 이미 상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99%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거의 200% 달성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선경기가 호황이라서 적자투성이 골치 아픈 대우조선도 원래 좀 돈 좀 벌어볼까 하는데 이 하청업체 노조가 들어가서 시위를 하고 있으니 50일째 조선소를 못 돌립니다. 근데 추미애는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가 갑질하고 있다. 그 근절 방안을 내놓으라.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냐? 추미애,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롱에 국민들은 딱 꽂힙니다. 여성 의원들이 나서 이야기하면 뭐 어제도 보니까 도하 언론들이 추미애가 드디어 나와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추미애 씨가 장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추윤 배틀이 대단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와서 떠들어대면 조롱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게 되죠. 여기서 뭔가 대응을 하면 할수록 계속 걸립니다. 아까 박민영 대변인이 뭐라고 대꾸해봐야 걸립니다. 자, 분명히 대우조선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가끔씩 사회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보게 되면 솔직히 이제 속마음은 사기치는구나. 아니면 쟤는 바보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퇴직하신 김영평 선생님이 있습니다.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행정학을 하셨는데 행정이란 게 뭡니까? 국가의 이런 시책, 정책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갈등이 반드시 생기죠. 내가 원자력을 키우면은 다른 사람은 죽겠죠. 제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말을 키우는 업자들은 죽겠죠. 그죠?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한국이 산업국가로 가면 농업이 약해지고, 그럼 농업하는 사람이 시위를 하겠죠. 그럼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참 어렵습니다. 근데 김영평 교수의 지론이 참 독특합니다. 갈등은 푸는 게 아니야. 갈등은 가라앉히는 거야, 그럽니다. 갈등을 풀겠다고 덤벼서 팍 하면은요, 아까 추미애 고민정처럼 요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계속 시비를 말장난 치면서 점점 갈등이 커집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모순이 돼요. 이거 부부싸움하고 비슷해요. 남편분들은 쉽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쁘시겠다. 막 하다 보면 부인이 계속 말꼬리 잡고 요건 하다 보면 나중에 본질은 없어지고 감정 싸움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 싸우는 게 최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아예 싸움을 회피하거나. 근데 갈등은 회피만 해서도 안 돼요. 가끔씩은 전쟁 같은 게 갈등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그걸 끝내버리고. 이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냥 그거를 가만히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원인 중에 몇 가지를 툭툭 나중에 해결해 줌으로 해서 해소된 걸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갈등은 전쟁처럼 잔인하게 고르디우스 매듭을 치듯이 잘라내거나 아니면 가라앉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어쨌다가 중국이 어쨌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결심해서 한 번에 쳐들어가면 되는 거죠.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국내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를 다루는 거는 강한 무력을 갖고 있는
군이 아니라 경찰 이런 기관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갈등은 이렇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가라앉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외면하고 있는 방법이 있죠. 부부싸움 할 때 뜻밖 의외로 많은 남편들이 뭐는 쫙 하고 견디는데 사실은 감정은 더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빵 터져서 더 큰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감정은 사람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늘 늘은 아닌데 발견한 방법은 새로운 길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준비되어 있을 때 그거를 단호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대우조선 하청업체가 원더코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 불법 시위를 진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압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철상살에 들어가서 있는 유 부위원장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폭발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사태는 옛날 용산 철거민 사태처럼 최악으로 가면서 윤희근 씨 경찰청장 날아가고 장관도 날아가고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20% 10% 떨어지면서 뭐 심리적인 탄핵을 맞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일단은 대우조선 본 회사에서 노조원들이 나와서 하청업체들이 시위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여러 가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분위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경찰에서 가장 운동성 좋은 경찰 특공대 스왓을 북한에 안 가겠다고 하는 탈북 선언을 북한으로 보낼 때 동원했습니다. 그런 스왓을 동원해야죠. 바로 이럴 때 들어가는 게 특공대입니다. 여러분 아덴만 여명작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KDX-2급 구축함을 늘 아덴만에 파견해 왔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UDT 일개 지역대라고 하면은 일반 보병사 부대로 보게 되면 하나의 소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명 정도. 근데 거기는 이제 지역대 그래서 한 30명 정도인데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장거리에서 기관포를 잘 쏘는 사람, 그 다음에 침투하는 사람, 뭐 이런 팀들 둘이 일조가 돼갖고 그 특공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포된 우리 배를 향해서 장거리에서 쏘고 헬기에서 쏘고 위협사격하는 사이에 보트를 타고 배 후미에 들어간 다음에 이미 배의 구조는 도면으로 확인했으니까 하나씩 확인해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제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단호한 결정이었죠. 그때 결정을 내렸던 합참의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랑하시는데 실제로 그 구축하면서 그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은 그 후에 별 하나만 달고 아마 제대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큰 작전 성공시키면 우리나라 출세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참 웃기는 나라에 견제를 더 오히려 많이 받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깨지고 연평도 깨지고 지리멸렬할 때 아덴만여로 했기 때문에 남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리바이벌 부활한 게 윤석열 정부로 보여요. 외교안보팀은 거의 그 멤버로 채워져 있고 경제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위기를 맞았는데 여긴 초반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경찰청 스왓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걸 할 때 지금 추미애나 고민정 이런 여성 의원들이 나와서 떠드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 하면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능해도 좋아요. 근데 무섭다고 느끼면은 함부로 조롱을 못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무서운 존재도 아닌 걸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덤비느냐? 당연히 북한이 덤빕니다. 북한은
이미 돈바스 지역에 루안스키하고 그쪽에 두 개 지역이 독립을 선언했죠. 독립국가를 선언했죠. 그걸 북한이 7월 13일 날 독립국가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을 돈바스에 있는 루안스키 그쪽 지역에다가 파견하겠다 그랬습니다.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발표를 했죠. 그러면 북한은 거기에 근로자 보내서, 근로자이지만 사실은 군인이겠죠. 그러다 그 친구들이 불리하면은 그쪽 사람들과 더불어 민병대로 뛰겠죠. 그러면서 그 두 나라로부터 돈을 받겠죠. 그 돈을 뭐 석유를 받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준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루안스키 그런 나라들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니까 유엔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한 거하고 무관하게 북한은 원유도 받고 뭐도 받고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이렇게 꾀를 내는 게 북한인데 지금 이렇게 호구돼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한 방 안 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을 착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었다라는 제목으로 신동아에 북한 공습기사 시나리오를 하나 써드렸는데 사실은 북한을 조업해버려야죠. 사정없이. 그러면 고민정이고 추미애가 쏙 들어갑니다. 하청업체 노조 불법 시위도 쑥 들어갑니다. 전혀 더 큰 걸로 관심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기존 갈등을 떨어뜨리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 스톰을 풀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합뉴스 구독 중단해 이런 방안들을 냈고 또박또박 답변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뭐냐?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인재들조차도 자기 활동 공간이 없다는 거. 전두환 대통령은요, 다 맡겼잖아, 거의. 맡겨놓고 결과만 딱 챙기고 오케이 하고 또 칭찬하고 돈 주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고 흑자경제를 만들잖아요. 집단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혼자 움직이고 혼자 도어 스태핑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순에 걸리죠. 여러 사람이 떠야지. 한덕수 총리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국방부 장관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국방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종섭인가 뭔가 존재감도 없어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실장도 잘 안 보이고, 외교부 장관 박진실 조금 보이고, 한동훈 씨도 요즘 최근에 조금 이름 나오고,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이지, 교육부 장관은 여성 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같지만 또 그렇게 욕먹었으니 조용하고, 농림부 장관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확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내 편을 스크럽 짜서 나갈 수 있느냐. 전두환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같이 군부대 파출소 시찰하면서 계속 말단에 있는 공무원도 4사람 만들어 갔잖아요. 제가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 홍준표처럼 정치꾼의 아이디어도 없고 본인도 뛰고 스크럼 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큰 적을 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추미애 고민정 같은 이렇게 현란 사람 어지럽게 하는 이런 장난들이 안 나옵니다. 퍼펙트 스톰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